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반등 추세를 아직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보합권이었고 나름 3, 4일 동안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방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000원대 매물대에 막혀서 좀 돌파가 어렵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급등을 보여줄 만한 시기도 아니고 한 방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쉬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앞으로 일정과 주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해 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 추천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칩스앤미디어 이렇게 한 7% 정도 수익 청산을 드렸고 오늘 한송네오테 6에서 7% 수익 청산 드렸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무료방 참여되시면 두중 같이 대응하실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간단히 살펴볼게요. 연준 파월 의장이 통화적으로 긴축 속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미 증시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최근 미국 증시가 좋든 말든 우리 시장은 1월달 들어와서 쭉 낙폭이 심화되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고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시장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면서 끝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단순히 오늘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었는지는 이번 주 남은 시장을 봐야겠습니다만 계속된 매도세로 일관을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고 외인들도 현물 선물 시장 가리지 않고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4,500억 순매수, 코스닥은 38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은 무려 1조 3천억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6천억, 코스닥은 1,300억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 제외하고는 빨간불로 꽉 채워간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올해 첫 옵션 만기일로 수급이나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처럼만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무난한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전 테마주들도 대체로 반등세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죠. 딱히 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치고 간 종목은 없었지만 시장과 비례했을 때 잘 따라와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으면서 1.7% 상승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 패턴들과는 좀 다르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줬는데 오늘 하락하지 않고 고개를 조금 더 들어 올렸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00원에서 또다시 맞고 이렇게 좀 떨어진 건 아쉬울 순 있지만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크게 급등하지도 않지만 또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천천히 가고 있지만 확실히 방향은 상방으로 그림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보다도 수급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가 그리고 기관, 연기금이 동시에 들어왔었던 시가 지난달 22일이었는데 거진 3주 만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투신과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쭉 이제 들어와 주고 있고 외인도 오늘 99만 주 순매수, 프로그램도 94만 주 순매수가 되면서 앞으로 좀 수급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부터 기관은 꾸준하게 이렇게 좀 매도세를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뭐 외인과 개인의 이런 유입과 이탈에 따라서 주가가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주춤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관에서 좀 중심을 잡아준다면 천천히 느리게는 가겠지만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외인들 큰 매수세에는 모간들의 힘이 좀 컸습니다. 오늘 JP모건이 29만 주 순매수 그리고 모간서울이 39만 주 합쳐서 거의 70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힘을 내주었고 1월 들어서 가장 큰 매수세와 관심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현재까지 좀 쌓여있는 118만 주 가량의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큰 이탈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 비율보다는 거의 절반 가량 좀 줄었는데 수량으로 치면 지난 연말부터 해서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만 주 가량 공매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주가 추세는 깨지진 않았고 대차 상환 같은 경우도 꾸준히 1월 들어와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할 정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달 한 절반 정도 좀 되어 가는데 나머지 2주 동안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에 앞서서 최근 두산그룹이 새로운 로고도 공개를 하고 두산중공업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에너지 분야라든가 플랜트 기자재 등등 또 유스케일 파워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방문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상반기 주목해볼 일정, 대형 원전 수주 소식과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SMR 기자재 공급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집트 수주 계약은 4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상장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금 한 4,900억 정도 올해 좀 시작하는 아이다호 사업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3.3조 원 플러스 알파 좀 수주가 유스케일 파워로부터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공급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공식 입찰 및 협상이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죠. 문 대통령이 중동 3개국을 또 순방을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2일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일정으로 에너지라던가 건설, 인프라,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논의가 될 예정이고 원전뿐만 아니라 물 부족 또 해수 담수화 부분도 언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EU 텍소노미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면 확실하게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 발표는 미국과 중국보다도 탄소 중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이후에 K 텍소노미도 현재는 원전을 빼고 있지만 어떻게 좀 수정이 될지 올해 지켜봐야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채권단 관리를 좀 마감할 것 같습니다. 2월에서 3월 대선 이전에 좀 끝낼 생각으로 보이고 현재 외부 재무진단 곧 착수가 될 예정이고
도중은 남은 차입금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유상증자까지 또 진행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한 100%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앞으로 신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탈원전이냐 아니면 현재 이런 정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또 친원전이냐 두 중에게 지난 5년 동안 힘들었던 이런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원전 산업계에 나아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을 좀 보시면 신주 인수권 매도일이 1월 21일부터 27일 주말을 포함해서 오후 영업일간 진행이 됩니다. 만일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생각이시라면 시작되는 하루 이틀 안에 파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저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은 오후 2시 30분에 매도가 마감되니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종 발행가 공시가 2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발행가 공시가 12월 29일 뜨면서 16,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유상증자 구주주 신청기간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이 영업일간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가 두산중공업을 아예 좀 갖고 있지 않다. 신주주 유중 신청일은 2월 15일에서 2월 16일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나게 되면 유중 납입일이 2월 18일 날 진행이 되고 우리사주라던가 신주주, 구주주 청약 이후에 실권주들은 증권사가 유중에 참여를 해서 최종 납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3월 4일 날 약 8,200만 주 상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텐데 역시나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또 급등으로 이렇게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고 유중 일정 기간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중 일정대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큰 시황에 대한 변동이라던가 이슈, 악재가 없다면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8일 납입일까지는 18,000원에서 23,000원 이 구간에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납입일 이후 그리고 3월 4일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는 주가가 더 떨어져서 하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신주 물량 상장 이후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한동안 주가 하락이나 횡보하는 이런 흐름들을 또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박스권 16,000원에서 한 2만원 구간 요 구간에서 좀 형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18,000원을 꼭 지키면서 유상증자 기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수 있고 올해 SMR에 대한 기자재 이런 공급 소식이라던가 그리고 대형 원전 수주가 나왔을 때 역시나 변곡점은 23,000원 구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넉넉 잡아서 4월에서 6월 이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는 이 구간 21,500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23,000원을 돌파해 줄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 칩셋미디어 그리고 오늘 한송네오텍 수익 청산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로 좀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